돌아오는 주는 트럼프 2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취임식이 열리고요. 지금 시장에서도 먼저 일단 기대감이 앞서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100일간의 허니문 장세가 또 이어질 수 있다. 아니다. 지금 많이 기대감이 앞서서 반영된 거니까 뉴스에 팔아라. 지금 선반영된 것들이 많다. 이런 또 팽팽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황소몽키랑 곰몽키가 나란히 서 있죠. 그래서 같이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채팅창도 되게 분위기가 좋습니다. 한 주 증시가 되게 좋았거든요. 트럼프 2기 시작을 앞두고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거지만 허니문 기간 기대감을 또 반영하면서 증시가 강세를 보였는데 어느 정도 강세였냐면요. 트럼프가 당선된 주 있죠. 2024년 11월 첫째 주에 4.7%가 상승했었는데 한 주 동안 그 이후로 가장 강세를 보였던 한 주니까 얼마나 증시 좋았는지 느껴지시죠. 2.9%. 지수가 2.9%면 많이 오르는 주식은 뭐 5%, 10%도 오른 주식이 있다는 얘기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도 올해 수익률 나란히 2%대, 다우 2.2, S&P 500 2%, 나스닥도 2%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지만 1월 달이 증시가 플러스이면 연간 수익률이 좋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런데 올해 또 1월 수익률이 플러스로 잘 마감되길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허니문 기간이 뭐냐, 우리 또 말 그대로 신혼여행처럼 그 미국의 특이한 관례 관습이 있는데, 이 대통령이 이제 처음 취임하고 나서 한 첫 100일 동안은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뭐 월가도 그렇고 조금 이제 악재보다는 호재를 좀 더 부각시키면서, 그러니까 좀 못해도 봐주고 열심히 잘해봐라. 그러니까 국민들도 좀 기대를 해보는 거죠. 뭐 트럼프를 지지했든 안 했든 간에 새로운 대통령이고 하니까 조금 좋게 봐주는 거죠. 그게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FHD라고도 표현하고 The First 100 Days라고 여기 보면 딱 취임 100일이라고 돼 있는데, 요때 실제로 외신 언론들도 이때만큼은 좀 뭐 예를 들어서 좀 비판적인 언론도 공격을 좀 자제하기도 하고, 월가도 좀 신임 대통령에 대한 분석을 또 하고, 이런 기간이라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 보려고 노력한다, 이런 기간이기도 한데, 요때 이제 트럼프도 속도전으로 첫 100일 동안 지금 뭐 행정명령 수십 개, 100개 쏟아낸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긴장하는 측면도 있고 기대하는 측면도 있는데 반반인데, 일단은 지금 기대 측면이 좀 더 크죠. 그래서 여기도 이게 뭐냐면 과거에 통계적으로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첫 100일 동안 엄청난 법안을 쏟아낸다는 장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기 초반 1년, 2년 동안 통틀어서 하는 것보다 요 초반부에 쏟아내는 게 많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쏟아내서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고 실망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야, 이거 지금 너무 기대감이 앞서 있다, 그래서 셀더 뉴스에 파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이미 악재 같은 거, 관세, 트럼프 쇼크 정책 이런 거 다 어느 정도 이미 사람들이 아는 재료라서 증시에 큰 충격이 오기 힘들다, 이런 또 긍정론이 지금 팽팽한 상황입니다. 좀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악재와 호재 둘 다 어느 정도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죠. 지금 좋은 점들도 다 알고 계시고요. 워낙 지금 많이 우리 학습도 했죠. 트럼프가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할 건지 공약들도 좋은 것도 봤고, 관세니 나쁜 것들, 어떻게 보면 좀 증시에 부정적이거나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는 상태라 가지고 이쪽에 붙이든 저쪽에 붙이든 다 말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100일 동안 33건의 행정명령을 쏟아냈고, 바이든 대통령도 42건으로 엄청나게 쏟아냈었는데, 이번에 과장 보태서 50개 넘게 뭐 100개 쏟아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뉴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는 역시 메인이 취임식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은 트럼프가 약간 호재 쪽을 좀 부각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딱 이제 마치 제가 최근에 영상 올린 것 중에 트럼프가 증시 지켜준다 이런 제목을 달았던 것도 있었는데, 실제로 트럼프가 되게 자산시장을 챙기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1기 때도. 근데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시장이 우려하는 걸 딱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일부러 보란 듯이 취임식 하기 전에 딱 시진핑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소셜미디어에 본인이 직접 올렸어요. 내가 취임식 전에 중국의 시진핑과 통화를 했다, 그러면서 되게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죠. 미국과 중국의 모두 좋은 통화였다. 그래서 무역 문제, 마약 문제, 소셜미디어, 국가 안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논의를 했고, 우리가 양쪽이 다 좋은 측면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 되게 좋은 발언을 쏟아내니까 이제 증시가 가장 걱정했던 게 역시 미중 갈등, 관세 폭탄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트럼프가 먼저 좀 긍정적으로 말을 해주니까 기대감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증시를 지키려고 하는 트럼프냐 이런 얘기를 이제 우스갯소리에 넣어봤는데,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좀 1기 때보다 트럼프가 노련해진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중 긴장이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거는 또 너무 안심하시긴 이른 게,
제가 이제 당연히 좋게 보고 싶지만 이 미중 갈등은 피할 수가 없는 필연적인 것 같은 거잖아요. G1, G2가 패권을 두고 AI든 에너지든 방산 이런 거 갖고 안 싸울 수가 없는 분야여가지고 뭐 미중 갈등은 이게 사실 해결되기가 거의 없지 않나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좋았다가 또 나빴다가 좋았다 나빴다가 왔다 갔다 약간 냉탕운탕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를 먼저 부각시킨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 야 역시 경력직 대통령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중동 전쟁도 바로 이제 휴전에 돌입했죠. 그래서 여기 제목 보시면 트럼프, 바이든이 1년 동안 못한 그 중동의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을 한 방에 해결했다. 그래서 언론에서 바이든이 1년 내내 못한 것을 트럼프는 취임식도 하기 전에 해냈다. 실제로 트럼프가 이런 말 했었잖아요. 내가 취임하기 전에 1월 20일 전까지 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거다, 지옥을 보게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취임식 전날에 이제 협상을 타결했죠. 그래서 휴전에 돌입했고, 이제 이란도 갑자기 공개 자백을 합니다. 해명을 합니다.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내가 트럼프를 암살하려고 했던 적이 없다. 예전에 2024년 7월에 트럼프가 한번 이렇게 암살 당할 뻔한 총격 사건이 있었죠.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배후가 이란 아니냐 막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런 의혹에 대해서 스스로 해명을 하는 겁니다. 이란도 우리가 그렇게 트럼프 뭐 암살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지금 바짝 이제 전 세계가 지금 다 엎드리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시 경력직 대통령이기도 하고 하니까 공약을 진짜로 현실화하고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계속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경력직이라고 하는 이유가 45대 대통령이었었죠. 트럼프 1기 때 이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때 했었을 때 공식 초상화였고, 이번에 공개한 공식 초상화인데 얼굴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일부러 표정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가식적인 미소였다면 이제는 아예 대놓고 그냥 본심을 숨기지 않는 트럼프 2기의 강력함을 보여주겠다, 뭐 약간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했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어떤 분이 합쳐놓은 건데 오징어 게임 시즌 1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순진했던 1기의 주인공에서 2기에서 이제 겪어봤으니까 경력직이죠. 2기에는 이렇게 표정이 굳어있는 모습인데 그런 의미에 비슷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확실히 시즌2가 어떻게 될지 기대 반 걱정 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거기다가 이번에 또 빌 게이츠도 트럼프 취임식 전에 갑자기 언론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트럼프에게 내가 감명을 받았다 이러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뭔가 봤더니, 참고로 이 빌 게이츠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었고 트럼프의 상대 편인 민주당의 해리스 전 부통령을 공식 지지했었죠. 대선 후보 해리스를 지지했었고 기부금도 공식적으로 줬다고 선언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줄서기를 하면서 태세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임라인 잠깐 보여드리면 빌 게이츠가 백신이나 보건 분야에 관심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트럼프 1기 때 자기가 가서 트럼프랑 대화를 해봤더니 너무 실망스럽다라면서 엄청 비판을 했어요. 이제 막 폭로를 하면서 트럼프는 백신 음모론자다. 내가 백신에 대해서 막 설득을 하려고 그러는데 백신을 안 믿더라. 과학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고 자질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엄청 비판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가 안 좋았어요. 1기 때도. 그러고 나서도 이제 역시 이번 대선에서도 트럼프의 상대편인 해리스 쪽에다가 공식적으로 돈도 크게 기부를 하면서 둘이 사이가 당연히 좋을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인터뷰에서 내가 사실 트럼프를 찾아갔었다. 트럼프의 별장에 2주 전에 가가지고 대화를 해봤는데 세상에 글쎄 트럼프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더라 이러면서 과학적 지식에 감명받았다 이러면서 8년 만에 태세 전환을 드디어 합니다. 이것도 많이 외신들이 보도를 했었죠. 야 이제 빌 게이츠도 바짝 엎드린다. 지금 취임식 앞두고. 그래서 엄청 트럼프 파워가 세다. 투자자 입장에서 말하면 트럼프의 공약 추진력이 강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붙는 또 단서가 될 수 있겠죠.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자, 이제 트럼프 파워가 느껴지는 부분이 세계 1위, 3등 부자가 모두 참석을 하면서 맨 앞자리에 이제 배치가 됩니다. 보란 듯이 트럼프 파워가 느껴지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웬만한 국가보다도 돈이 많은 재벌을 넘어선 말 그대로 빅테크 창업자이자 경영진들인데 넘버원은 역시 앨런 머스크, 재산만 4,320억, 원화로 한 500조 이상, 부동의 원탑이고요. 넘버2는 아마존 창업자이자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 요즘에 열심히 키우고 있는 제프 베조스 2,380억 달러, 원화 3,400조. 근소한 차이로 메타 이끌고 있는 마크 저커버그 3등, 이것도 비슷하게 원화로 한 3,400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빅테크 수장들을 앞에 앉혀놓은 것 자체가 친시장적 정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빅테크가 그만큼 트럼프랑 친화적이고 트럼프도 그만큼 이 빅테크를 중요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의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빅테크도 좋게 보는 부분이 또 될 수 있는 근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란듯이 지금 VIP 티켓, 트럼프랑 식사하고 뭐 취임식 이후에 파티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티켓 100만 달러짜리는 이미 뭐 완판돼가지고 줄 서도 못 산다고 합니다. 고액 기부자들 중에서도 못 받은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자리가 한정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유럽연합도 갑자기 이거 되게 중요한 시그널인데 모든 빅테크 조사를 재검토하겠다. 야,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거 되게 큰 기사인데 빅테크가 왜 그렇게까지 트럼프한테 바짝 엎드리고 트럼프 코드에 맞추고 어떻게 보면 메타는 항복하다시피 충성 선언을 하다시피 했냐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유럽연합이 그동안 계속해서 빅테크에 과징금 때리고 반독점 조사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작년 3월 이후부터 걸어놓았던 모든 조사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당연히 누가 봐도 트럼프 눈치 보는 거죠. 그래서 메타의 CEO 저커버그가 지난번에 다시 한번 말했죠. 유럽이 자꾸 빅테크한테 벌금을 강요한다. 이거는 이제 과징금이죠. 사실상 유럽이 때리는 관세와 거의 유사하다. 그러면서 슬쩍 트럼프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트럼프 당선인이 이를 막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결국 메타 저커버그도 트럼프한테 찾아간 이유가 야, 우리 유럽 좀 해결해줘라.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청을 한 거죠. 지금 유럽에서 자꾸 과징금 반독점이랍시고 이거저거 때리고 벌금 때리고 소송 걸고 하는데 이거 사실상 징벌적 과세 아니냐. 관세나 다를 바 없지 않냐. 이거 한마디 해줘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알아서 벌벌 기는 거죠. EU도. 그래서 이거 상당히 이런 거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빅테크한테도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저는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과 작년에만 해도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맨날 수시로 나오는 기사가 빅테크 쪼개진다. 구글 반독점법.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크롬 브라우저를 쪼개야 된다. 뭐 애플도 앱스토어의 반독점이 지나치다. 뭐 이런 거 전부 다 EU, 유럽에서도 걸고 바이든 행정부의 그런 반독점법을 조사하는 연방 조사기관에서도 맨날 나왔던 기사가 너무 많아서 제가 소개해드리기가 지칠 정도로 그런 기사였는데 지금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유럽도 벌벌 기고 지금 미국에서 조사하던 소송 이런 것도 다 취소되거나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빅테크의 호재죠. 그래서 이건 저는 좀 비중 있게 볼만한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고요. 빅테크 우려가 하나 제거됐다. 큰 우려가 하나 제거됐다. 이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빅테크도 좋게 보고 지금 이제 또 트럼프가 시장 친화론자이기 때문에 금리나 달러가 높았던 것 좀 진정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파란색 그래프가 트럼프 1기 때인데요. 트럼프 1기 때 금리도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좀 진정이 됐었고 물론 그 이후에 또 오르긴 했지만 달러도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좀 진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랑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산 시장에 좀 좋은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내려가주면 유동성 자산,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증시의 긍정 요인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의 긍정 요인인데 이번에도 과연 그럴지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1기 때도 이게 2016년 기사인데 2016년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도 미국 국채 금리 급등, 달러 가치 고점 경신 8년이 지난 지금하고 너무 똑같죠. 근데 이번에도 데자뷰가 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증시에 좋은 효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마침 금리랑 달러가 아주 지금 과열 양상이었었는데 진정되면 아주 좋은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벌써 들썩이기 시작하고요.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암호화폐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역시 빅테크들 나쁘지 않은데 올해 강세 출발한 빅테크 중에서 역시 최고 수혜주는 테슬라입니다. 올해 수익률도 테슬라 강세 출발인데요. 야,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2024년만 해도 테슬라가 처음부터 폭락하면서 시작했거든요. 1월 달에 반토막 나면서 꼴찌로 상반기를 마쳤었어요. 테슬라가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테슬라 주주분들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테슬라가 상반기 내내 고생하다 하반기에 좀 잘 나갔었는데 올해는 테슬라가 그래도 앞서갑니다. 뭐 아직 1월이 다 끝나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25년에 테슬라 호재가 겹치는데 이렇게 짧게 정리해봤지만 일단은 지금 신형 모델 Y 이번에 기대감이 큰데 중국에서 벌써 지금 주문량이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뭐 몇만 대 팔렸다는 루머도 있고 뭐 7월까지 주문량이 다 매진됐다라는 루머도 있는데 아직은 사실 확인이 안 돼서 그건 실적 발표 때 봐야겠죠. 실적 발표는 1월 29일이고 그래서 본업도 잘 되고 신차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주문 기다리시는 것 같고 그리고 역시 제가 트럼프 2기 시대 최대 수혜주는 명실상부 테슬라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규제 완화, 트럼프발 규제 완화 최대 수혜입니다. 대부분 머스크는 주도하는 사업이 혁신 기업들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이런 거 규제 안 풀어주면 절대 못하죠. 천하의 일론 머스크라고 해도 정부에서 못하게 막으면 뭐 자율주행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상 지금 트럼프가 규제 풀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주, 미래 먹거리, 로보택시, 우주 산업 이런 것들 다 머스크 그런 프리미엄도 반영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지금 이제 백악관에도 입성을 하죠. 그래서 정부 효율부라는 도지라는 부서의 수장으로서 이제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각 정부기관에 트럼프 측근을 다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한이죠. 이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미국의 백악관의 각 정부 요직에다가 본인의 측근들을 다 심을 수 있다는 거 이거 뭐 어마어마한 권력인 것 같습니다. 권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업도 좋은데 이런 여러 가지 미래 먹거리 프리미엄까지 해서 테슬라가
보니까 올해 잘 나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공교롭게도 중국에서 좀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애플은 중국에서 지금 순위가 3위까지 밀려가지고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왔죠. 연초부터 8% 빠지고 고점 대비 한 11%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부진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애플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다 늘 말씀을 드리고, 또 저점 매수 노리시는 분들은 한번 유심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빅테크도 전반적으로 좋은데 올해는 또 테슬라가 앞서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당선 이후, 트럼프 당선이 2024년 11월인데 제가 당선 이후로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당선된 이후부터 어떤 주식이 좋았나를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역시 테슬라가 압도적이죠. 지금 빅7 중에서 테슬라가 혼자 날아다니고 있고, 좀 공교롭게도 그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계속 마이너스예요. 애플도 올해 안 좋긴 하지만. 근데 이제 저도 뉴스를 좀 봤는데, 그 유일하게 빅테크 중에서 트럼프 취임식에 안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젠슨 왕이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취임식에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기사에도 추측성 기사가 많은데 지금 중국 가 있고 대만 가 있고 그렇다고 이제 명분은 그런데, 야, 이게 천하의 빅테크 수장들도 기부금 내면서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 그 취임식 자리인데 젠슨 왕이 왜 안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초대장을 못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사이가 틀어진 걸까요?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트럼프를 기준으로 보면 안 되겠지만 공교롭게도 또 거기에 맞춰서 엔비디아 주가도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엔비디아가 좀 트럼프의 수혜를 못 입으려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봐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얘기 드려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웃겨가지고 가져왔는데, 머스크가 이제 사무실을 백악관으로 옮긴다고 하죠. 백악관 건물의 한쪽에다가 이제 사무실을 옮기는데, 그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100세권이다, 도보 1분 거리다. 그래서 제가 웃겨가지고 해놨는데, 보통 100세권이라 그러면 백화점이 바로 근처에 있으면 100세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도보 몇 분 거리에 있으면은 100세권을 산다, 좋다 이러는데, 진짜 100세권은 백악관 도보 1분 거리입니다. 웃겨가지고 참 이 기상천외한 댓글 달아주시는 분은 정말 천재 같아요. 저는 이런 댓글 달아주시는 분은 천재 같습니다. 전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제 개그 코드랑 맞아가지고 100세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셨을까요? 아무튼 그 정도로 지금 머스크가 엄청난 실세다. 트럼프 바로 옆에 그냥 아예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사건으로 좀 보이고요.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딩주가 또 연초부터 강세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돌아가면서 트럼프 트레이딩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정말 작년부터 올해까지 트럼프 트레이딩이 계속 돌아가면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주요 강세 보이는 분야 5개 다시 정리해왔는데요. 사실 새롭게 달라진 게 아니고 이미 트럼프가 찍어준 분야에 있는 주식들이 돌아가면서 오르기 때문에 이슈 위주로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공통적으로 이견이 없이 가장 트럼프 대통령이 2기 때 처음으로 추진할 계획 중에 하나가 에너지 규제 완화라는 예측들이 많죠. 데이 원 첫날에 1번 행정명령 또는 2번 행정명령 안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에너지 규제 완화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에너지 패권 관련주,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수익률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 어떤 또 중요한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가 지목한 주요 장관들, 주요 핵심 부서 총괄하는 장관들이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둘 되고 있는데, 그 장관들의 청문회에 보면 주요 발언들이 사실상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을 또 힌트를 주고 있어서 제가 정리해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 미국의 에너지 장관은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인물로서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행정명령 상위권의 에너지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뭐라고 강조하냐면 소형 원전과 천연가스가 핵심이다, 거의 정답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엄청 밀어주는 건데요. 본인이 강조를 해요. 트럼프의 입장은 나와 완전히 같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끌어나가는데,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1년 안에 에너지와 전기 가격을 반값으로 내리겠다는 공약을 걸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료를 낮추고 에너지 가격을 낮춰야 미국 중산층들이 행복하게 물가가 좀 안정되면서 살 수 있는데, 그거는 다른 게 없고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에너지나 그런 전기 공급을 늘리는 유일한 현실적인 대안은 천연가스, LNG와 소형 원전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규제 다 풀어주고 속도전으로 중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기술 주도로 앞서가겠다 하는 김에 미국이 이런 차세대 기술까지 다 먹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트럼프가 지목한 사람이고 지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생각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도 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트럼프의 입장이 완전히 같다. 참고로 이분은 이미 LNG, 그러니까 천연가스, 셰일가스 회사 창업자이고요. 현직입니다. 현직인데 이제 그만둬야죠. 거기다가 웃긴 거는 이 SMR, 소형 원전 회사 중에 하나인 오클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써놨는데, 오클로라는 소형 원전 회사의 이사로도 재직 중이에요.
이해 상충 관계 때문에 장관 되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 자체가 이미 천연가스와 소형원전에 진심인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가스회사 창업한 사람이고 소형원전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셔도 이게 진짜 거의 찍어준 분야인데, 그 트럼프 1기 때도 똑같은 행동을 했었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1기 때도 미국이 천연가스 생산, 수출 대폭 늘려준다 그래서 여기 민트색 그래프 있잖아요. 여기 미국의 LNG 천연가스 수출 추이입니다. 이때 트럼프 취임하고 갑자기 늘어나는 거 보시죠? 엄청 늘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이제 꿈틀대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걸로는 트럼프 공약이 현실적으로만 된다면 트럼프 임기 동안 2배 간다. 그래서 지금 가스주들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가스랑 원전, 또 AI 인프라주들, 전력주들 꿈틀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써놨지만 미국에서 천연가스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 버는 대표 1등 가스 생산회사, 수출하면 돈 버는 수출회사 쉐니엘 에너지, 티커가 LNG입니다. 오죽하면 티커가 LNG예요. 코드가 LNG입니다. 그리고 킨더 모건이라고 하는 미국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1위 회사, 시장 점유율 40%, 거의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는 킨더 모건 같은 회사도 지금 올해 수익률 당선 이후에 다 플러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맹국들 한국, 일본, 유럽 지금 전부 다 트럼프한테 쫄아가지고 트럼프 코드에 맞추기 위해서 미국산 가스 사겠다 앞다퉈서 계속 발표하고 있고, 트럼프는 계속해서 아마 영상 보실 때 발표가 났겠지만 나는 취임 첫날 때부터 미국산 가스 수출 규제 다 풀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주요 동맹국들한테 미국산 가스 팔겠다라고 이미 세일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에너지 패권을 계속 트럼프가 강조했기 때문에 요 에너지 분야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주요 분야로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에너지 패권 그래서 여기 적어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형 원전, 이런 오클로나 SMR 같은 소형 차세대 원전주들도 저런 기대감, AI 패권 전쟁에서 트럼프도 역시 전력 부족 얘기를 계속 중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쪽 주식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원전 기반 유틸리티 전력 공급하는 회사들 주가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또 이제 금융주도 강세입니다. 금융주도 트럼프 대표 수혜주입니다. 기가 막히게 1기 때랑 지금 데자뷰가 되고 있거든요. 2016년, 17년 이때 트럼프 1기 때도 금융 에너지가 강세로 시작했는데 너무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한번 잠깐 보시면 이번에 골드만삭스부터 해서 월가 대표 기업인 JP모건 이런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서프라이즈 나서 주간으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역시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는 또 골드만삭스입니다. 트럼프 1기 때도 골드만삭스 잘 나갔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가 하는 게 대표적으로 미국 기업 인수합병 해서 수수료 먹고요. 그리고 상장시켜서 우리나라도 증권사들이 특정 기업 상장한다, IPO 대여 이런 거 하면 청약, 공모주 이런 거 진행해가지고 수수료를 엄청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그런 분야 또 선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JP모건, 모건스탠리도 하고 있지만 이제 골드만삭스도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 때 눌려 있었던 신규 상장 시장과 인수합병 시장이 모두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대감만 준 게 아니고 실적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발 규제 완화 기대감이 미국의 CEO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불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가이던스도 되게 좋게 말하면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대표 월가 이런 인수합병, 신규 상장 관련 수혜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에서도 인수합병 강하게 일어날 거다 했는데, 이러면 이제 중소형주들도 인수합병 대상 되면서 같이 막 들썩일 수 있겠고, 금융주들도 수혜를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 트럼프가 월가 친화적인 인물입니다. 1기 때부터 대표적으로 지금 주요 인물도 다 월가 인물들로 등용할 만큼 엄청 이게 친화적이죠. 그래서 JP모건도 이번에 지금 관련해서 이런 M&A나 IPO 이런 쪽이 지금 이제 기업들 투자 이런 것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CEO들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 웰스파고도 친시장적인 정부 정책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대표 금융사들이 다 일관된 말을 하면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2024년 12월에 한번 소개해드린 장표인데, 골드만삭스가 당시에도 M&A가 벌써 늘어나기 시작했다. 막 기업들이 인수합병 이제 규제 풀릴 거라는 기대감에 벌써 리스트업해서 보고 있다 이랬는데, 지금 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지금 미국의 주요 요직에 월가 인물들이 다 들어가고 있죠. 재무부 장관도 헤지펀드 창업자, 상무부 장관, 미국의 수출, 수입 이런 거 관리하는 상무부 장관도 월가 투자은행 출신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다 월가에서 현직으로 있다가 바로 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정책들이 좀 우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지금 인사청문회 줄줄이 열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재무장관 지명자도 이렇게 강력한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내가 재무장관으로 있는 한 미국의 디폴트는 없다. 야, 이것 때문에 이제 엄청 외신들이 보도를 많이 했었는데 되게 자신감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월가 베테랑 출신이니까
경력직이다. 나 그래서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 때나 그 이전 행정부에서 있었던 각종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절대 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런 한마디가 이제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미국 부채 한도 뭐 초과돼서 미국이 디폴트 나면 어떡해요? 막 이런 거 주기적으로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 금융시장에서 되게 싫어하는 불확실성 중에 하나거든요. 맨날 주기적으로 한 번씩 나와요. 뭐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돼서 미국 정부가 셧다운돼서 증시가 뭐 5% 조정 빠질 수 있다. 맨날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연례 행사처럼 나오거든요. 미국에서는. 근데 이제 그걸 아니까 청문회에서 내가 재무장관 되고 나서는 이런 이슈가 나오질 않게 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월가 친화적인 인물이고 현업에 있었던 인물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걸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가. 이제 월가에서도 트럼프 때 이런 채무 불이행 되면 어떻게 되나, 디폴트 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줄줄이 지금 각 분야의 요직에 앉은 사람들이 현직자들 출신이다 보니까 해소를 잘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2기 때 지금 이제 금융주도 좋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붙고 있는데 실제로 우량 금융주를 한 방에 투자하는 ETF XLF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요 구성 종목들 순서대로 쫙 있는데 지금 올해 탑 10은 거의 다 수익입니다. JP모건부터 비자 마스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등등등 이런 애들이 지금 골고루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특정 어떤 주식이 좋다도 있지만 그냥 금융주 대부분이 수혜를 보기 때문에 이런 ETF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금융주는 좀 변동성이 심하고 경기 민감형이라서 혹시나 뭐 미국 경제가 불안정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금융주 투자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미국 경제 좋을 것 같다, 끄떡없을 것 같다, 거기다가 트럼프 2기 때 수혜 받을 것 같다 하시면 우량 금융주를 모아놓은 한 방에 투자하는 ETF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금융 이런 것도 얘기해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암호화폐 쪽도 또 강세 들썩이고 있죠. 지금 제가 지금 라이브 찍는 시점에 비트코인 또 신고가를 찍었어요. 그래서 막 뚫고 올라가고 암호화폐 쪽도 난리거든요. 트럼프 기대감에 취임식 때 암호화폐 비트코인 우호적인 정책도 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요건 또 제가 뒤에 영상에서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행정명령 우선순위에 있는 불법 이민 추방 관련 기대감 덕분에 감옥주, 제가 영상에서 한번 두세 번 정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주식이죠. 민간 교도소 기업 이런 것도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참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이런 기업들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베팅 사이트에서 올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확정할 거냐 마냐에 대한 베팅이 신고점을 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이건 베팅이니까 확률적인 부분인데 그만큼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오르고 막 이렇게 들썩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주도 오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을 딱 놓고 보니까 제가 한번 싹 정리해드렸던 트럼프가 찍어준 주식 관련주들이 똑같이 더 올랐어요. 제가 진짜 이렇게 정리하면서 참 놀라운데 이게 트럼프가 그냥 계속 지금 답안지를 준 대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이제 제가 작년 연말에 소개해드렸던 트럼프가 찍어준 7가지 분야 해가지고 소개해드렸던 영상인데 그거 다시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보시면 에너지 생산 팍팍 늘릴 거고, 금융 규제 싹 풀어줄 거고, AI 암호화폐 승자가 될 것이며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전을 강조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분야에 딱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AI 인프라, 에너지 생산 늘리고, 금융 규제 싹 풀고, AI와 암호화폐 승자가 될 것이다. 전력 인프라, 원전 중요하다. 이게 지금 올해 강세 보이는 거를 이미 작년에 그대로 찍어준 대로 지금 시장도 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저도 이제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거 벽에 붙여놓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요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찍어준 답안지 7선, 트럼프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가서 연설한 거 기반으로 7분야 했는데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가지고 AI, 빅테크, 암호화폐, 패권전쟁, 혁신 중소형주, 금융주, 전력 원전 인프라, 에너지, 가스, 그다음에 트럼프 혁신주도 테슬라, 팔란티어 이런 것들, 물론 지금 또 빠지는 것들도 있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돌고 돌면서 이런 주식들이 다 오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도하는 영역들이 많이 겹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제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연초에도 1월에도 이런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한번 시장을 이런 관점으로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취임식 지금 이후에 빠질 수도 있다, 셀 더 뉴스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워낙 지금 많이 과열도 있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테마주 트럼프 트레이딩도 빠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단기적으로 좀 그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제가 무슨 단기 테마주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트럼프 2기에서 미는 중장기적인 정책적인 전환, 큰 흐름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하루 이틀 빠졌네 올랐네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령 빠지면 좋은 매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론 지금 이제 2025년
2025년 고변동 계속 될 것 같고 강세장 3년차라서 좀 기대 수익률도 낮춰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앞에 보여드린 트럼프가 주도하는 분야는 전체 수익률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종목을 고르면 괜찮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월 달에 지금 취임식도 있고 1월에 금리 결정도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일본의 금리 결정도 예정돼 있는데 1월 24일 지금 돌아오는 주에 일본이 금리 인상할 확률이 50%가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많이들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도 일본이 금리 올린다 그래서 한번 증시가 블랙먼데이처럼 한번 일시적으로 샥 쇼크가 나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요거 이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눈치를 일본이 안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본이 지금 돌아오는 주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데 약간 올리면서도 뭐 시장 친화적으로 발언을 한다든지 그걸 진정시키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여차하면 트럼프 눈치 봐서 3월로 미룰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조금 리스크 고변동 요인은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뭐 미 증시를 깎아내리거나 상승장을 하락장으로 만들 만한 요인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일시적인 조정 정도 될 수 있겠죠. 그거 말고도 돌아온 주도 빅테크부터 실적 시즌 시작되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당분간은 한번 쫙 정리 같이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오는 주 좀 실적 캘린더 있고요. 미국 월요일날 휴장입니다. 휴장이지만 사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취임식이 열리기 때문에 정리할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제가 뉴스 또 이슈되는 것들을 공유 드릴 거고요. 월요일 휴장 마틴 루터킹 데이로 미 증시만 휴장이고요. 여기 실적 캘린더 넣어놨고 금요일에 일본 금리 결정 회의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취임식이 메인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에 빅테크 실적 발표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여기 실적 캘린더 제가 계속 업데이트 드리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을 맞아서 소몽의 미국 주식 베이직 클래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정보들도 없어서 정말 많이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덧 미국 주식 투자 10년 차가 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때 누가 이걸 제대로 좀 알려줬더라면 그랬으면은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목표했던 수익에 더 빨리 도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런칭한 베이직 클래스는 그때 정말 답답했던 저의 미국 주식 입문자 시절 궁금증을 떠올리면서 만들었습니다. 왜 앞으로 미국 주식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부터 세금, 수수료, 환전, 그리고 증권사 선택 이런 기본 정보까지 다 담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딱 맞는 우량주만 속속 골라낼지 또 이걸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전적인 정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유용하게 쓰고 있는 필수 모바일 앱이라든지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필살 꿀팁인데요. 이 챗 GPT를 활용해서 미국 주식 정보를 빠르게 찾거나 개별 기업 분석을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 그 노하우까지도 모두 이번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미국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스스로 공부하고 투자 판단을 직접 내리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이 베이직 클래스가 최고의 입문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과 더보기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